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반도체 투자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요. 저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SXL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보면, 오랜만에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죠.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44,296.51포인트로 플러스 0.97% 상승,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9,003.65포인트로 플러스 0.16% 상승. 그리고 S&P 500은 5,969.34포인트로 플러스 0.35% 상승을 했습니다.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인 상해 종합 항생은 또 하락을 했네요. 중국 증시가 안 좋았죠.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살펴보니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실적 호주에도 주가는 하락, 엔비디아, 단기 주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속보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테슬라는 무려 3.8% 상승했지만 엔비디아는 3.2% 하락하면서 대조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 선거 후 연말 랠리 이어지나 뉴욕 증시가요 이틀째 상승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니까 뭐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한눈에 들어오죠.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 애플도 0.59% 상승, 반면에 아마존은 마이너스 0.64%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3.8% 상승, 엔비디아는 반면에 마이너스 3.22% 하락, 반면에 AMD는 플러스 0.63% 상승, 구글, 메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현재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에 있죠. 61포인트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3분기 실적 호조에도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코파일럿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잘 형상화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진짜 AI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나온 실적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주가는 잠시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죠.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어, 아무튼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단기전 주가 변동은요. 이걸 보고 굳이 뭐 1위를 비할 필요 없죠.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만 봐도 지금 엔비디아는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 이 말인즉슨 뭐냐면요. 나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까지 양봉으로 돌파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뭐 21선까지 뚝 떨어지고 조정받는 것도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어,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엔비디아 만약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하락 시그널이 뭐 이런 음봉 저 뚜껑을 딴다 그러는데 여기에 직전 양봉 다 잡아먹는 음봉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매도 포지션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그 음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하락 시그널을 안 보인다는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RSI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열 상태죠. 그래서 이 과열을 좀 시키려고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은 잠시 떨어졌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은 오겠죠? 엔비디아 주가 변동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가 하락 원인은 높아진 기대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죠. 엔비디아는 이미 시장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진짜 주옥 같은 말이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어떤 것도 선반영되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 이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은 뭐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어 만족하는 기대감을 만족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살짝 바꿔가든지 그렇게 방향성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선반영으로 이런 좋은 실제 실적이 반영됐으므로 주가가 급격히 이렇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보면 주식 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찍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내려가더라도 한번 쭉 빠지고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봐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까지 이런 지그재그로 가다가요.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기본형이 돼 있잖아요. 상승, 하락, 번개 모양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주식 투자하시면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갔네. 그럼 올라가겠지. 올라갔네. 그럼 내려가겠지. 이런 거는 뭐 어디에든 어떤 주식에든 다 나타나고 있죠. 즉 실적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 시대 주역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보시면 엔비디아의 젠슨헝 CEO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차세대 AI 칩이죠. 블랙웰, XAI가 이 블랙웰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엔비디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블랙웰에 대해서 XAI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다 원하고 있죠.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엔비디아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AI 시장이 성장이 될 것 같고요. 블랙웰은 지금 뭐 발열도 심하고 여러모로 수율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에서 결국은 인간은요 이런 걸 고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도 프로그램이 만약 버그가 있다고 쳐도 그것을 고치면서 다시 상용에 서비스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구석기 시대가 돼 있겠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칭호도 못 받고 구석기 시대에서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 초기까지 이런 계속 여러 가지 에러라든가 아니면 고쳐야 될 것, 아니면 발전시켜야 될 것, 각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지금 고쳐가는 인류죠. 그래서 블랙엘의 성공은 이미 예견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가요. 이제 주옥 같은 연구원들 머리에서 블랙엘의 발열도 잡을 것 같고요. 수율도 파운드리 쪽에서 잡아놔야겠죠. 협력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TSMC의 기술력, 엔비디아, 그리고다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확장인데 AI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IC 반도체 지수와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그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XL을 가져왔더니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주봉 보면은 그대로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든가 적어도 절반은 잡아먹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깔짝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좀 상방일지 하방일지 아주 불확실한 이 봉을 보고는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결국은 120 이 월선을 어느 정도 터치했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이 120 월선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은 엔비디아에 뭐 악재가 터졌다거나 뭐 투자자들이 모르는 그런 악재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내려가겠죠. 그러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또 하나 설명하는 게 RSI에 만약 여기 80에 가까웠으면 과열이니까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RSI 보니까 40. 뭐 이거는 과열이 아니고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심리가 밑에 있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은요, 자연스럽게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 것입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고요.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특히 SXL은 IC 반도체를 3배로 추정을 내버리죠. 3배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1배가 SX가 상승하면요.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죠. 그리고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 분산 투자, 레버리지 효과를 전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시대 성장을 직접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장이 상승하면 어마무시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저만의 시각에서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IC 반도체 지수와 같은 반도체 관련 지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선반영된 그런 느낌이 크죠. AI 시대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는 IC 반도체 지수 그리고 SXL과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듯 두들겨가며 건너듯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